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17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장인 장사치 천례에게 벼슬 주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는 청을 윤호하지 않다. 사헌부에서 상언하여 공, 상, 천례가 조정에 뒤섞이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내노 이덕씨가 의성고 별감이 되고 한장우가 보화고 별감이 되고 이생이 의순고 별감이 되었기 때문에 헌사에서 말한 것이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19일 을묘 첫 번째 기사. 헌국사 금부처가 땀을 흘렸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19일 을묘 두 번째 기사. 19일부터 연 3일간 안개가 끼었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19일 을묘 세 번째 기사. 판삼사사 설장수의 졸기. 휘는 장수여 자는 천민이었다. 그 선조는 회골 고창 사람이었다. 지정 기해년에 아비 백묘손이 가족을 이끌고 우리나라로 피난하여 오니 공민왕이 옛 지우라 하여 전택을 주고 부원군으로 봉하였다. 이민년에 공의 나이 22세에 동진사과에 합격하여 벼슬이 밀직제학에 이르고 완성군에 봉해지고 추성보리 공신의 호를 하사받았다. 정묘년에 지문화부사로 표문을 받들고 명나라 서울에 가서 주문하여 유의한 인호 이탈이 불대 등을 기취하는 것을 면제받고 인하여 관복을 수병하는 것을 허락받았다. 경호년 여름에 고려 왕실을 복귀시키는데 정책한 공으로 충의군에 봉해졌다. 임신년에 지공거가 되었고 그의 여름에 죄를 얻어 해상으로 귀양 갔는데 태상왕이 잠저때의 지우라 하여 소환해서 금교문화 시중을 제수하고 연산부원군에 봉하였다. 무인년 가을에 임금이 즉위하자 명나라 서울에 가서 주문하게 되었는데 행차가 첨수참에 이르니 마침 황제가 붕어하여 요동도사의 저지를 당하였다. 연도에 머물면서 품하여 조정 명령을 받고 인하여 진양사에 임명되어 명나라 서울에 갔다. 건문 원년 6월에 성지를 받들고 주문하여 청을 허락받고 돌아왔다. 10월에 병으로 죽으니 나이 59세였다. 부엄이 들리니 조회를 정지하고 제사를 내려주고 관에서 장사를 지내주고 시호를 문정이라 하였다. 공은 타고난 바탕이 정하고 민첩하며 강하고 굳세며 말을 잘하여 세상에서 칭송을 받았다. 황명을 섬기면서부터 명나라 서울에 입주한 것이 8번인데 여러 번 가상을 입었다. 찬술한 직해소학이 세상에 간행되었고 또 시고를 두어질이 있다. 아들은 설레, 설도, 설진이 있다. 회골은 위구르족을 말하고 백료소는 설손을 말한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19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외적이 풍해도에 침입하여 병선 1척을 불태우고 선군 50명을 죽였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19일 을묘 다섯 번째 기사. 백관들이 올린 상소를 조례 상정도감에서 의논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백관의 봉장을 조례 상전도감에 내려 상량 의논하여 계문하게 하였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19일 을묘 여섯 번째 기사. 외적이 풍주 서촌에 침구하였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19일 을묘 일곱 번째 기사.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태상전에 조의하고 연양을 베풀었다. 태상왕이 심히 즐거워하였다. 임금이 일어나 춤을 추니 태상왕도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심덕부 성성린이 시연하였는데 밤중이 되어서 파하였다. 태상왕이 임금에게 이르기를 내관 이광과 함승복이 매양 나에게 거슬린다 하니 임금이 이광을 나주에 귀양 보내고 함승복을 순군옥에 가두었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19일 을묘 8번째 기사. 정당문학 정총을 민공이라 출시하였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19일 을묘 9번째 기사. 흥천사의 살이전이 낙성되어 태상왕이 신도에 거둥하니 수륙제를 베풀었다. 선왕, 선비, 현비 그리고 여러 죽은 아들과 사위, 고려의 왕실을 위해 제사하기 위함이었다. 처음에 태상왕이 장차 신도에 가려하니 문화부에서 상언하였다. 신등이 삼가 효경을 삼고하니 증삼이 중리에게 묻기를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면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니 중리가 말하기를 그게 무슨 말이냐. 불의를 당하면 자식이 아비에게 다투지 않을 수 없고 신하가 임금에게 다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어찌 효도가 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지금 태상전하께서 부도의 일로 인하여 성공을 아끼지 않으시고 추위를 무릅쓰고 발습하여 장차 신도에 거둥하려 하시니 주상전하의 정성이 고랄 것과 업문이 드문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공경과 효도를 일으켜 의로 진달하고 정성으로 움직이어 이번 행차를 정지하도록 청하고 다시 정성과 효도를 더하시면 만세의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임금이 소를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려두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천수의 북쪽 언덕으로 가서 태상왕의 행차를 전송하려 하였는데 취한 술이 깨지 않아서 실행하지 못하였다. 문화부에서 예고를 하여 청하기를 전하께서 술에 취해 고나시더라도 마땅히 명강하여 나가셔야 합니다 하였다. 지신사 이문화를 시켜 전지하였다. 경들의 말이 진시로 예에 합하다. 그러나 어제 헌수할 때에 부왕께서 극히 즐거워하심을 다행히 여겨 내가 감히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일어나고자 하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겠다. 또 부왕께서 내가 심히 피곤할 것을 아시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었으니 경들은 괴이하게 여기지 말라. 사사와 각사의 일원으로 하여금 숭인문 밖까지 지송하게 하였다. 정삼은 중국 춘추 전국시대 노나라의 학자이고 자는 자여이고 공자의 제자이었다.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그 손자 자사에게 전하였다. 높여 정자라고 한다. 중리는 공자를 말한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0월 29일 을축 첫번째 기사. 헌국사의 건부처가 땀을 흘렸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1일 정묘 첫번째 기사. 일본 서해도 준수, 태수, 정종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1일 정묘 두번째 기사. 현관 6품 이상의 관리들로 하여금 각각 혈량을 청거하게 하였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1일 정묘 세번째 기사. 대간의 건의에 따라 종친과 혼신에게 여러 도의 군사를 나누어 맡게 하다. 정한공은 강원도와 동북면을, 이간공은 이방에 있는 경기도와 충청도를, 회안공 이방가는 풍해도와 서북면을, 상당후 이전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맡았다. 참찬문화부사 이거의, 조영무, 참찬문화부사 조온, 동지중추원사 이천우도 군사를 맡았는데 참여하고 그 나머지 군사를 맡은 자는 모두 혁파하였다. 처음에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가병을 혁파하기를 청하였다. 군사라는 것은 성인이 부득이하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식하지 않으면 자멸할 재앙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다행히 전하의 덕에 힘입어서 안으로는 간사한 무리가 난을 일으킬 틈이 없고 밖으로는 변방의 도적이 침략할 근심이 없사온데 군사를 맡은 자가 많아서 여한과 천맥 사이의 간과가 이미 빗기어 항상 변이 있는 것 같으니 어찌 성조의 문을 지키는 정치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역에 말하기를 혹 군사를 여시하면 흉하다 하였는데 정자가 주석하기를 여시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주관한다는 말이라 하였습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여시의 경위를 살피시고 장수를 임명하여 군사를 주는 것을 모두 예전 제도에 따라서 종친 공신 이외에는 군사를 맡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임금이 옳게 여기었는데 이때 이르러 대간에서 교장하여 상언하였다. 군사를 맡은 자가 많으면 형세가 서로 용납지 못하는 것이 이치에 당연한 것입니다. 성조께서 대소종친으로부터 이성 대신에 이르기까지 안팎의 병권을 분장하여 각각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문에서 창금을 늘어세우고 혹은 갑옷을 입고 칼을 잡고 국문을 출입합니다. 중외에서 경계가 엄하여 사람마다 스스로 위태롭게 여겨 교병하기를 적을 대하는 때와 같이 하니 병제에 물란한 것이 금일과 같은 때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글장을 올려 절제사의 액수를 감하자고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그 청을 윤호하셨으나 감하는 것이 겨우 몇 사람뿐이니 인심에 만족하지 못하여 무리가 비등합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지친으로서 충의가 있어 군사를 맡을 만한 사람을 가려 주장하게 하시고 그 나머지는 군사를 맡게 하지 말아서 광무제의 공신을 보전한 도리를 다하소서. 소가 올라가니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이전은 200경을 말한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1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중추원사 장철의 졸기. 장철은 의주만호 장렬의 아들인데 개국정사의 공으로 벼슬이 추부에 이르렀다. 그 위세를 믿고 불의한 짓을 많이 행하였다. 이때 이르러 태상왕을 신도에 호종하였다가 등창이 났는데도 몸을 상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1일 정묘 5번째 기사 임금이 군신을 거느리고 성절을 할애하였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1일 정묘 6번째 기사 응패가 없이 마음대로 매를 놓는 자는 산부로 하여금 규찰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7일 개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가 밤에 형혹성을 범하였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7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부엉이가 이어소에서 울었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유성의 크기가 주발만 하고 꼬리의 빛이 불과 같았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8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외선 7척이 서북면에 이르러 항복하니 안마와 의관을 하사하다. 항복한 외인 구륙 등곤을 보내어 초유하고 인하여 구륙에게 안마와 의관을 하사하였다. 처음에 왜구가 명나라의 연해 지방을 침략하고 우리나라 풍해도 서북면 등지에 이르렀는데 육주목고의 홍이 군사를 일으켜 쳐서 섬멸한다는 소문을 듣고 왜구로서 삼도의 도적들은 화가 저희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항복하기를 애걸한 것이었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8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우정성 김사형이 병을 칭탁하고 사직을 청하니 병의 차도를 기다리라고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이문하에게 이르기를 아직 이전을 머물러 두고 그 병의 차도를 기다리도록 하여라 하였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11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11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전 장군 전흥을 자기 집 노비라고 강제로 일을 시킨 전 정당문학 곽추를 평주에 귀양 보내다. 곽추가 전 장군 전흥을 그의 집종이라 하여 강제로 사역시켰다. 전흥이 헌사에 호소하여 헌사에서 그 종파를 변별하여 보니 양적인 것이 매우 분명하였으므로 곽추의 양인을 억압한 죄를 탄핵하였다. 임금이 곽추가
정안공 옹주의 족부를 하여 용서하고 다만 평주의 농장에 귀양 보내었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1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붉은 요기가 사방에 가득하였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16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동지였는데 큰 비가 내리니 조화를 면제하였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16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뭇까마귀가 불언사 소나무에 모였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1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17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도승지 이문화를 보내어 김사영에게 일을 보라고 일렀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17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장단에 가서 태상왕의 환가를 맞이하였다. 태상왕이 한경을 떠나 장차 구도로 돌아오려 하므로 임금이 장단에 거둥하고자 하여 다만 여러 절제사와 갑사로 하여금 거가를 따르게 하였다. 문화부에서 상언하였다. 인주의 동정에는 잠시라도 예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원하건대 전하는 백관을 거느리고 의장을 갖추어 태상왕을 맞아서 법을 후세에 남기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한경은 한성을 말하고 구도는 개성을 말한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2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나무에 얼음이 얼고 산 올빼미가 수창궁 북쪽 동산에서 울었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21일 정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21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장단에서 머물러 나루머리에서 머물러 태상왕을 해악에서 뵙고 풍악을 울리면서 헌수하였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2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달이 좌각성을 가리웠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20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임금이 태상왕의 막차에 나가 문안하니 태상왕이 임금으로 하여금 먼저 가게 하였다. 임금이 드디어 거가를 움직여 초전가에 머물러서 기다리니 태상왕이 조금 뒤에 이르렀다. 임금이 태상왕께 용둔교에서 연양하려 하니 태상왕이 밤중에 바로 서울로 들어갔다. 임금이 새벽에 거가를 움직여 뒤따라 태상전에 나갔으나 뵙지 못하고 드디어 황궁하였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23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달이 각성을 가리웠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2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고 달이 상장성을 범하였다. 정종실록 2권 정종 1년 11월 25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구륙이 항복한 외인 14명을 데리고 오다. 구륙 등이 선주에 이르러 만호 등 시라로 등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항복한 사람을 대접하기를 심히 후하게 한다고 다 이르고 또 전하의 어질고 위험스러움을 말하니 외인들이 감동하고 기뻐하여 드디어 항복하였다. 등시라로는 구륙을 따라 도하에 이르렀다.